5분 미니 퀴즈 대회의 그 중요성, 그리고 진행 방법에 있어서의 이렇게 몇 가지 주안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이든 커뮤니티에서도 이제, 미취학 어린이를 이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,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을 이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뭔가 이제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. 또 아니면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진행되는 이런 프로그램, 저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어느 게 좀 좋은가요? 이런 건 좀 아이한테 효과가 있을까요? 뭐 이런 이제 문의가 좀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드리는 과정에서 좀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중요하게 잡히는 부분들 좀 정리하다 보니 5분 미니 퀴즈를 적소하세요. 그렇게 제가 권유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. 왜냐면 저학년이나 미취학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소위 뭐 교육특구라고 제가 뭐 표현하기도 하고요. 뭐 아니면 뭐 그 학군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. 뭐 이제 그런 곳에서는 이제 상당히 사교육들이 발달돼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되게 그런 지역이라는 데가 사실은 또 이렇게 어린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이제 몰려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. 그게 이제 뭐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긴 하지만 그런 곳이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발달될 수 있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아이들을 데려가 보면 좀 천편일률적이랄지 사실 뭐 별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어 있지는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기대와는 다르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지금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분들이 맞벌이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제가 그래서 뭐 상담하다 보면 요새 뭐 외벌이를 해서 이렇게 아빠 혼자서 벌어서 일반적인 그 가정의 어떤 소비 수준을 이렇게 좀 맞춰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. 그러니까 뭐 결혼하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사람들도 여자 남자가 다 그래서 직장을 좀 구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력을 갖추진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뭐 결혼을 선뜻 결정하기도 어려운 뭐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태반이 맞벌이 부부인 상태니까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뭐 직장에서 일하는 사이에 혹은 어떤 다른 직장이 아니더라도 일을 하는 사이에 아이를 맡길 때를 이제 열심히 찾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교육은 뭐 별로 이렇게 뭐 가공식품이니까 뭐 먹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아이한테 좋은 이제 지적인 발달을 이제 촉진하는 부분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아이들의 그 동기 유발, 동기 촉진의 가장 강력한 힘은 사실은 사랑받는 부모가 되는 곳에 있다.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교육 기관에 뭐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뭐 노하우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 아이들을 이제 잘 가르치는 것에 뭐 열정과 뭐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자기 자녀에 가지는 그런 각별한 애정, 관심, 뭐 집중도 이런 걸 사실 우리가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죠. 예, 뭐 한계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5분 미니 퀴즈 대회를 통해서 엄마, 아빠가 매일매일 아이하고 이렇게 정서적인 강렬한 접촉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.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이제 꾸준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5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5분 미니 퀴즈 대회를 하면 매일 할 수 있다는 거죠. 이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의 부담감 없이
준비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5분 못 하겠니? 뭐 그렇게. 내가 일이 바빠서 오늘 좀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. 9시, 10시, 뭐 11시 뭐에 들어왔어요. 그래서 뭐 옷을 갈아입고 뭐 세수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더라도 10시에 시작한들, 11시에 시작한들 5분 동안 아이하고 인터랙션 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죠. 그리고 못했어. 아이는 그래도 10시는 자야지 하고 뭐 안 잔 애들도 많지만 이든의 여기 아이들 중에는 뭐 그래도 10시는 자야지. 자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왔다. 이제 그러고면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야 못하겠냐 이거죠. 아주 짧은 시간 간단한 것 같죠. 하지만 잠깐 시간을 내서 문제를 5문제는 골라야 돼요. 근데 제일 쉬운 게 산수 문제인 거예요. 산수 문제.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숫자를 좋아하고 숫자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능력들이 되게 빠르게 발달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부터 시작하고 뭐 작은 숫자로 시작하고 아니면 더 어린 아이들이면 사실은 카운팅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. 하나, 둘, 세 개. 그리고 아이들이요, 조금 이게 익숙해지면요, 큰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큰 숫자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배포해드리는 이제 소위 뭐 중학생 구구단 뭐 이런 거 말고, 아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그 수학 관련된 한 장짜리 뭐 그런 이제 도해들이 있습니다.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뭐 만, 억, 조, 경, 해, 자, 양 뭐 이렇게 커지는 숫자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동그라미가 68개 달린 무량대수까지 적어 놓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꼬맹이가 그러면 0이 100개 달린 숫자도 하나 만들래요 해서 만든 구골까지 한 장의 A4지에 정리한 자료를 만든 적이 있는데 제가 뭐 필요하다면 그런 거는 뭐 우리 네이버 카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은 뭐 제가 만들지 않더라도 인터넷 뒤지면 쉽게 구할 수도 있고요. 뭐 그런 숫자 놀이 같은 걸 해도 상당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 5분 미니 퀴즈 대회의 핵심 중에 핵심은 사실은 시간이에요. 시간을 길게 하면 안 된다. 그리고 5분만 해야 되기 때문에 5문제만 골라라. 그리고 5문제 중에 3문제는 아이가 정말 누워서도 떡 먹는 식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를 주면 된다. 마지막 한 문제 정도만 약간 이건 새로운 문제네. 이건 어떻게 하지?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뭐 그런 약간 난이도가 상당히 적절하게 조절된 이제 도전 과제를 하나만 주면 된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제 이든의 아이들, 그러니까 뭐 대략 뭐 좀 그 뭐 한 120대 한 상위 10%만 넘어도 아이들이 똘똘하거든요. 그런 애들은요, 이거 되게 빨리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의 도전 과제가 내일 혹은 이틀, 3일 뒤에는 그거 누워서 떡 먹게 해요 하는 문제로 싹 바뀔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그 하루에 5분씩 하는 것만 가지고도 쌓아 올리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아이의 숫자적인 감각, 기본적인 연산들을 익히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재밌어 해요. 그리고 하루하루 자기가 역량이 커진다는 걸 느끼면 그 이제 학습 과정을 정말 신나는 놀이 과정으로 그냥 흡수할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굳이 뭐 수학과 산수만 극한할 필요는 없다. 영어도 되고요. 한자도 되고요. 아니면 뭐 뜬금없이 뭐 스페인어를 좀 몇 마디 가르쳐 볼까? 그것도 돼요. 뭐 전에 옛날에 우리 센터에서 멘토링 하던 이제 친구 중에 하나 라틴어도 한다 그러더라고요. 이제 아빠가 의사여서 라틴어가 도움이 될 거야. 뭐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라틴어 선생을 구해가지고 라틴어를 이제 공부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 있습니다.
우리 지영준 선생도 그 미국 유학 갔을 때 일부러 제2 외국어를 라틴어를 했어요. 사실은 이제 그쪽 미국에서는 이제 스페인어가 워낙 이제 남미 쪽 사람들이 많이 넘어 들어오기 때문에 제2 외국어로 가르치는 게 가장 인기가 많고 흔하긴 한데, 스페인어를 쓸 일이 있을까? 근데 라틴어는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. 왜냐면 학술 용어가 다 라틴어로 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. 그리고, 실제로 의대에서 쓰는 용어라든지, 생물학 쪽에서 쓰는 용어라든지, 이런 것들 중에는 라틴어가 많고, 영어에 혹은 유럽어들의 이제 그 소위 말의 그 근원이 되는 게 라틴어니까 라틴어 배워두면 괜찮지 않을까?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도 했고요.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이 동아시아권으로 따지면 한자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 이건 꼭 짚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애가 이제 이 미니 퀴즈 데이도 싫어해요. 잘 안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제가 문제수를 줄였어요.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세 문제 가지고 했는데 세 문제도 안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세 문제를 푸는데 30분이 걸렸어요.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. 그건 아닙니다. 내가 난이도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가 이 미니 퀴즈를 싫어하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은 시간이라고 그랬거든요. 5분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5분이 넘어갔는데도 내가 준비한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? 넘어가도 돼요. 이 문제는 그냥 다음날까지 생각해 보세요 하고 아이를 풀어줘야 돼요. 5분 만에 풀어주지 않으면 당연히 싫어하죠. 어려운 문제 내놓고 너 이거 풀 때까지는 공부 시간 안 끝나는 거야. 어떻게든지 풀어봐. 압박을 하는 개념이 되면 안 됩니다. 미니 퀴즈 대회는 정말 쉽고 즐겁게 지내가는 거고 칭찬받는 시간이고 그런 용도로 했을 때 이게 작동이 되고 아이가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학습 효과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압박감 용도나 아니면 아이를 평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